매월 당뇨약에 200달러를 내던 LA의 김정순 할머니, 내달부터는 400달러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한인 시니어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바로 5일 뒤인 10월 1일부터 시행될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폭탄 때문입니다. 9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 줄의 글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는 모든 제약회사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가격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확실한 정책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에 각각 50%와 25%의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의약품 관세 역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CNBC 인터뷰에서 밝힌 추가 계획입니다. 일단 작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에서 1년 반 후에는 150%로, 이후에는 250%까지 올릴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현재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수입 의존도는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미국 처방약 API의 경우 35%를 인도에서, 43%를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내 생산은 12%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들어오는 저가 의약품들이 미국 처방전의 90%를 차지하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해외 한인 시니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만성질환 관리 비용입니다. 미국 헬스케어 디스트리뷰션 알라이언스의 분석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최대 18%, 완제품 가격은 평균 12.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월 200달러를 내고 있는 당뇨약이 236달러로 오르고 월 150달러인 고혈압약이 168달러가 됩니다.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시니어라면 월 의료비 부담이 현재 500달러에서 590달러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약품 공급 부족입니다. 현재 미국 내 의약품 공급 부족 품목이 127개인데 관세 부과 후에는 215개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의 이윤율은 극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관세라는 추가 부담이 생기면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A 코리아타운의 한 약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고객들이 약값 인상을 걱정하며 문의를 하고 있다. 특히 보험이 없는 한인 시니어분들은 정말 막막해하고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제약업계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이미 미국 판매 예정 제품의 9개월분 재고를 미국으로 이전 완료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23일에는 일라이 릴리와 미국 뉴저지주 바이오의약품 공장 인수 계약을 4,600억 원 규모로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셀트리온의 북미 매출은 전체 매출의 33.6%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조 453억 원의 북미 매출을 올렸는데 관세 부과 시 큰 타격이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개발한 호중구암소증 치료제 롤베돈이 2023년 미국에서 4,57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다행히 이 제품은 한미약품 평택바이오 플랜트에서 생산되고 있어 관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강경책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확한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미국 내 제약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국 의존도 감소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의약품 원료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런 구조적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트럼프는 이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접근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제약사들이 이미 30년 넘게 해외 생산에 의존해온 상황에서 단시간 내에 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의 엄격한 환경 규제와 높은 인건비를 고려하면 국내 생산 비용이 해외 생산 대비 30% 이상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건설 중이라는 단서를 둬서 일부 제약회사들에게는 예외를 두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애매한 기준입니다. 착공 또는 공사 중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려면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교역은 지난 30년간 10배 증가해 2022년 9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의료기기 교역도 7배 증가해 7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의약품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글로벌 분업 체계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API 생산 시설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인도와 함께 저가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API 생산 비용은 인도보다도 20.30%더 낮고 미국 대비로는 절반 수준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팬데믹이나 무역 분쟁 같은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한 지역의 문제가 전 세계 의약품 공급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당장 복용 중인 의약품 목록을 정리하고 각각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대체 의약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공적 보험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의 처방약 혜택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보험이 적용되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충격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비 공제 혜택을 잊지 마세요. 의료비가 조정총소득의 7.5%를 초과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10만 달러라면 7,500달러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관세로 인해 의료비가 늘어나는 만큼 이런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제네릭 의약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관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의약품으로 바꾸면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커뮤니티 리소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한인회나 시니어센터에서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정책은 당장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실제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보유한 재고나 계약 조건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복용 중인 의약품 정보를 정리하고 대체 방안을 찾아보고 보험 혜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 변화도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정책이 수정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혼란과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필요한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더라도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